마레스카는 사실 이 팀에는 지금 코치로도 자리가 없어요. 코치로도 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콜로투레가 이야기했었죠. 세상의 모든 축구 지식을 레인더스는 다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 이 팀에 매우 많은 것들을 기여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사실 레인더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소년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이제 콜로투레가 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 이 두 명의 맨시티 수석 코치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어서 사실 마레스카는 자리가 없어요, 맨시티에. 그 로마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레스카는 맨시티 측에 접촉하여 맨시티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펩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로마노가 확인한 거는. 이 다음 내용은 이제 뭐 인용이에요. 뭐 온스테인부터 해서 이제 여러 기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은 펩은 2026년에 팀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이탈에 대비해 여러 감독들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맨시티는 여러 감독 후보들 중 마레스카가 유력하게 거론 중이기에 마레스카는 맨시티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맨시티는 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일 그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대화를 나눠본 마레스카가 후임 감독으로 검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시티 측은 마레스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마레스카는 펩 과르디올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펩이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결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물론 펩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마레스카는 기쁘게 그 자리를 받아들이겠지만 펩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펩은 현재 맨시티의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만일 펩이 맨시티를 떠나면 이라는 가정하에 맨시티가 준비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또한 맨시티는 마레스카만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맨시티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그냥 희망사항인 거야. 야 첼시, 야 족같게 했지. 됐어, 나 맨시티 간다. 야 족밥 아니라고 맨시티가 부른다고 했는데 실상 본인이 먼저 본인 측에서, 그러니까는 마레스카 측에서 맨시티와 접촉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확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맨시티는 수석 코치 자리도 없어요. 마레스카가 뭐 코치로라도 합류하고 싶어해? 없어요. 죄송한데 자리 없습니다. 여기 티오가 꽉 찼어요. 티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은 야 멘데스랑 맨시티랑 친하지 않냐? 따라서 지금 현재 멘데스를 에이전트로 두고 있는 마레스카가 맨시티랑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마냥 없는 소리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관계는 관계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멘데스랑 맨시티랑 그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하다가 무슨 사고를 쳤어, 멘데스가. 그 호날두가 맨유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맨시티 팔아먹었잖아. 그 생각도 없었던 맨시티 팔아먹으면서 맨시티랑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다 흘린 사람이 누구야? 멘데스예요. 관계는 관계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러니까는 이제 멘데스 입장에서는 팔아먹기 가장 좋은 카드는 역시나 항상 맨시티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맨시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펩 입장에서는. 맨시티도 당연히 검토 중이겠지. 만약에 팀을 떠난다. 그럼 여러 감독들 뭐 물망에 올려놓고 유력한 후보들 뭐 한 서너 명 골라놓고 여기서 한 명 면접을 보건 간에 아무튼 뭐 골라서 감독으로 선임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펩은 아무런 정황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맨시티가 마레스카한테 먼저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맨시티가 미쳤다고 지금 첼시랑 관계가 있는데 첼시랑 사이가 좋아요. 첼시 프론트들이랑 맨시티 프론트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맨시티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팀들이 몇 안 돼. 아스톤 빌라, 울브스, 첼시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미쳤다고 지금 첼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접촉해가지고 야 너 펩 나가면 우리 감독 한번 해볼래? 라면서 귀에다가 바람을 넣겠냐고. 그건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그러니까 뭐 마레스카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 전에 그 콘텐츠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의 뭐 역할을 좀 더 늘려주길 바라고 연봉도 조금 더 이제 상향시켜주길 바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다더라라고 올리버 카이부터 사이먼 존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정황들에 대한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그 불만이 커지다가 본머스전 끝나고 프레스 컨퍼런스도 안 하고 보도진 찾아가고 야 나 때려칠래 이런 거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첼시 측에서 먼저 야 너 그만해 라고, 이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여러 그 이적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본인이 본머스전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첼시 프론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만할게 라고 한 거다며. 그런 감독을 맨시티가 쓰겠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밝혀지지 않은 그 속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태여 뭐 마레스카를 옹호하고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마레스카가 그런 행동을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떼고 결과만 보다 보니까는 이 무슨 병신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말 못할 속사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 관계자들의 일인 거고 팬들이 무슨 죄야. 이거는 이제 스티브 제라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살라가 그 슬롯 혹은 이제 리버풀 측을 비난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좋은데 팬들이 무슨 죄냐? 왜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팬들은 무슨 죄야? 마레스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팬들은 그냥 결과만 보잖아. 표면적인 것들만. 그냥 이제 살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이션스컵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슬롯이 그 살라를 교체로라도 출전을 시켜줬었잖아. 그걸 보면서 이제 팬들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살라랑 슬롯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잘 됐나 보구나 라면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극한의 상황까지는 안 갔잖아. 끝까지는. 근데 지금은 끝까지 갔잖아. 첼시랑 마레스카는. 이러면은 팬들은 무슨 죄야? 왜 이거 갖고 걱정을 해야 돼? 새해 첫날부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런 감독을 맨시티가 패배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야,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 이거는 조금 팬심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기도 해. 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독을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난 이건 팬심이 흔들릴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속사정이 어떻게 됐건 내용이 어떻게 됐건 알 바 아니잖아. 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알고 싶어서 팬질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응원하는 거고 좋은 모습만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맨시티의 차기 감독? 아이씨, 이건 진짜 납득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펩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펩은 항상 마지막 시즌에, 그것도 전반기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뭐 전반기 끝나기 직전 혹은 직후에, 그러니까는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요 사이에 재계약을 항상 해왔던 사람이야. 마지막 시즌. 따라서 지금 뭐 1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 섣부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펩은 일단 지금 뭐 썬더랜드전 무승부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눈치이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지 간에 이 팀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인데, 넥스트 스텝을 고려를 한다? 맨시티가? 감독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팀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있는데, 프론트라는 인간들은 지금 이 펩의 다음 감독을 지금 벌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사람 새끼 아닌 거지. 이게 사실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감독이랑 프론트들이랑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 팀을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맨시티가 트랩을 했을 때의 전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상황에서 프론트들은 딴 생각을 해? 후임에 대한 생각을 해? 이건 그냥 싸대기 맞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펩이 뭐 많이 지쳐 있고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의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겠지. 근데 이번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만 보더라도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했으면은. 펩은 축구가 다시 재밌어졌다고 인터뷰하는데,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한테 도파민에 중독 절여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수 때부터 지금까지 경쟁에 노출이 되어 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도파민이 나와야만 하는 사람인 거야. 거의 중독자 수준이야.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자극이 필요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극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펩은 지금 현재 이 팀에서 계속해서 계약 기간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클롭 같은 경쟁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자극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흥미로운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마다 클롭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가 젊어진 것 같았어. 어려진 것 같았어. 그때의 열정이 너무 그리워. 라고 또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